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일산 동구의 대우벽산 아파트 22평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 시점이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게 좋을지 내년에 지하철 개통할 게 있는데 네. 대곡 소사선 개통 후에 네. 매도하는 게 좋을지랑요. 그 매도하고 나면은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네. 수원 쪽에 아파트 투자랑 네. 서울 쪽에 다세대 빌라 투자 중에 고민하고 있어서 네. 여쭤보려고 하고, 수원 쪽의 아파트는 네. 수원 건성구의 아이파크 7차 아파트랑 네. 그대가 영통구의 네. 그대가 프리미어 아파트 두 개 보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다세대 빌라는 아직 물건 본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일산 동구의 대우 벽산 아파트도 지금 전세 주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교통 호재를 받고 팔지 언제 네. 팔지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서 그 네. 여유 자금으로 새롭게 수원 권선구의 아이파크 7차 아파트나 영통의 네. 그대가 프리미어 아파트에 투자할지 아니면 네. 서울에 그래도 다세대 주택으로 투자를 할지 한번 네. 계획 차근차근 세워봐야겠네요. 이사님과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백마역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대우 벽산 아파트인데, 네, 네. 우리 아파트 언제 매입하신 거죠? 2017년 초에 매입했고요. 네, 좀 비싸게 매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가장 높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한번 볼게요. 네네. 예, 결론은 매도하셔야 돼요. 당장이요? 매도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왜냐하면 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 또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례부터 쭉 이렇게 연결지어서 좀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네. 일단은 대우 벽산 아파트가 뭐 역세권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살기 너무 좋잖아요. 네. 바로 역도 네, 끼고 살고 있고 있지는 살기도 않지만, 좋고. 네. 우리가 일산이라는 큰 도시로 봤을 때, 네. 일산 신도시로 봤을 때 경의 중앙선보다는 네. 3호선을 좀 더 쳐주고 있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3호선에서 일산의 또 중심이라고 하면 여기 마두역, 주염역, 정발산역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역을 또 일산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3호선을 끼고 있는 라인에 우리 이런 아파트들도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잖아요. 네. 가격 자체가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가격 자체가. 네. 그렇게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대우 네. 벽산 아파트도 나보다 네. 더 좋은 쪽의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 내에서라지만 더 입지를 갖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과연 좋아질까라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얘 보면 10년 전 2008년도 가격에서요. 네. 부동산 상승장 다 거치고 온 2018년 가격을 보면 네. 가격이 똑같아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심지어 조금 빠져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얘 연식도 있는 거고 네. 앞으로 상승 여력이 클까요? 굉장히 그러진 네, 않겠죠. 네, 아는데 이제 아래로 이어진다라고 호재가 하는 있어서 아래로 이어진다라고 그걸- 하는 네. 그 소사 원시선에 대한 네, 호재가 네. 있다라고 하지만 네. 그 소사 원시선이 더 좋은가요? 3호선이나 경의 중앙선이 더 좋은가요? 그건 비교가 안 되겠죠. 네. 그런데 그걸 끼고 있음에도 이 가격이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이거예요. 그게 개통이 되려고 하면 서울의 다른 네. 부동산들은 더 올라가고 있을 텐데 네. 나는 알겠습니다. 굳이 그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은 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매도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원이요. 근데 또 경기도에 있다가 수원을 갑자기 보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어서 광교에 살고 있어서 직장도 광교? 광교라서 이쪽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네. 광교에 있으면 광교 쪽의 아파트를 보시지 왜? 이미 살고 있고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러면 네. 매도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가용 금액이라고 할까요? 투자 금액은 얼마 정도를 만드실 1억 수가 있는 거죠? 5천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1억 5천이요? 예. 아, 1억 5천. 네. 좋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서울 쪽의 아파트는 어렵고 네. 서울 쪽의 다세대 빌라나 네. 아니면 수원 쪽의 아파트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수원 쪽의 아파트도요. 네. 1억 5천으로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들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상승장 다 거쳐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1억 5천, 그러니까 서울이 됐든 서울 네. 또 외곽 쪽이 됐든 네. 지금 서울 외곽 쪽은 좀 그러지 않은 지역도 있을 거니와 그리고 서울 내도 보면 1억 5천으로 가능한 아파트들도 있어요. 아, 정말요?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요. 네. 지금 부동산 상승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매매가들은 쭉쭉쭉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임대가 같은 경우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을 채우고 조금씩 올리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매매가하고 이 임대가하고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네. 그런 와중에 1억 5천이라는 돈이 가능하다라고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파트들은 이 부동산 상승기 때 네.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다는 아파트예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외곽 쪽은 조금 네. 의미가 다를 텐데요. 네. 수원은요. 네. 수원은 지금 과거에 이제 그 광교 사시니까 아래쪽에 영통구잖아요. 네. 네. 이 영통구가 굉장히 수원의 중심이 됐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수원역 쪽으로 네. 주택 가격의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원역을 기점으로 해서 네. 위쪽에 이제 화서역이라든가 네. 네. 아래쪽에 옆쪽으로 분당선 이어지는 매교역이라든가. 네. 네. 근데 이런 쪽에 공급도 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수원의 주택의 중심은 이쪽이 이제 주를 이룰 것 같아요. 이런 화서역 쪽이요? 네네 화서 수원 매교 네. 이쪽으로. 아,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들은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좀 지나간 쪽. 건선구도요? 권선구도 권선 일부 구역은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제 재개발하는 그런 쪽들은 좀 거기에 매교역 주변으로 해갖고 팔달구라든가 권선구 일부가 이제 포함되고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 아파트가 요 레인지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라고 하면 네. 네. 가격의 상승 여력을 봤을 때 그렇게 굳이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요. 네. 이 1억 5천이라는 돈이 네.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 수익형이에요. 수익형. 왜냐하면 이제 수익형. 일자리들이 네네. 없어지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월세를 받는 집을 투자를 해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나는 지금 이런 수익형 소형 주택을 서울의 요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네. 도심 쪽이라든가 강남 쪽이라든가 이렇게 네. 임대 수요가 풍부한 쪽에 주택을 매입을 네. 해 놓는다고 치면 그게 1억 5천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아. 그런데 이제 본인은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라든가 은퇴를 앞두고 네. 계신 분들은요. 네네. 60세에 정년을 해도 나머지 100살까지 40년을 벌어먹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반평생을 남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네. 그런데 젊은 층들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는 점점 얻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월 생활비가 나오게 되는 수익형에 이제 집중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네네. 돈이면 네.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전세를 활용해서 네.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걸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말고 그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은퇴자들, 그러니까 수익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수요층으로 등극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1억 5천을 가지고 어줍지 않은 아파트에 투자해놓고 맥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소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서울 시내에 네. 재개발이 예상이 되는 곳 있죠.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주택에 네네. 그런 쪽에 미리 어차피 내가 지금 한 10년 뭐 지금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어리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지금 막 월 수익이 막 필요하실 것 같지는 않고 조금은 장기적인 네. 투자의 관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아예 재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가서 보면 뭐 단계가 많아요. 뭐 재개발이 꼭 이루어져야만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예상되는 곳에서 지금 운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노후도가 충족이 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서 구역 지정으로 됐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 오르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단계별로 갈수록 이제 가격들은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또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수익형이 됐든 재개발 예상이 되는 노후주택지에 좀 네. 괜찮은 물건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해서 1억 5천을 조금은 좀 알토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